해가 기울 무렵 거리를 걷다 문득 멈춰 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건넨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에게 한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오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 문득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문을 열면 또다시 고요함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TV 소리로 그 정적을 채워보지만 소음과 소통은 다른 것임을 당신은 압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당신이, 가족을 지켜온 당신이 이 나이에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매일 저녁 당신을 찾아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가볍게 찾아왔다가 겨울밤의 냉기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사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당신이 사라져도 한참 뒤에야 누군가 알아챌 것이라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의 무게입니다. 이 글은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그날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던 날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일찍 일어나 새벽 운동을 나가고 당신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뭐 먹을래? 라는 질문 외에는 특별히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손가락이 멈춥니다. 친구들 이름이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를 확인하면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바쁘겠지, 귀찮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면 늘 바쁜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당신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 젊은 주인이 어르신 뭐 찾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어르신이 되었을까요? 거울을 보면 여전히 당신인데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 순간들이 겹쳐 만들어낸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지만 대부분의 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입니다. TV를 켜놓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으면 당신도 따라 웃어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끝나면 다시 정적만 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습니다.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망설여집니다.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전화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친구의 딸이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 지인이 손주와 놀이공원에 갔다는 사진, 동창이 부부 여행을 다녀온 인증샷. 모두가 북적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트에 갑니다. 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누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도 않으니까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들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주세요 라고 답합니다. 오늘 한 첫 번째 대화입니다. 동네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봅니다. 그 할머니도 혼자입니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눈빛에서 비슷한 외로움을 읽어냅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게 귀찮습니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그냥 빵 한 조각으로 저녁을 대신합니다. 누가 맛있게 먹어, 잘 먹었어 라고 말해주지 않는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카카오톡 목록에는 아무런 새 메시지가 없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조용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올린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읽긴 했을 겁니다. 읽음 표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 상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당신의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오늘 본 예쁜 꽃 이야기, 뉴스에서 본 신기한 소식, 어린 적 기억이 문득 떠오른 순간.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꺼낼 곳이 없습니다. 일기장에 쓰기도 하지만 글로 쓰는 것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가끔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이거 맛있겠다. 아, 깜빡했네.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사람 목소리가 자신의 것뿐이라는 사실이 서글픕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외롭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은 있는데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좀 이상해. 나이가 드니까 뭔가 무섭더라.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배우자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텐데 당신의 외로움까지 떠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라고 대답합니다. 상대도 나도 그래라고 답합니다. 둘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외로워, 가끔 집에 와주면 좋겠어라는 말을 삼킵니다. 그 말이 자녀들을 힘들게 할까봐, 효도 강요처럼 들릴까봐, 나약한 부모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집안이 북적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거실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여기 있는데 당신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손주에게 당신은 용돈을 주는 사람, 명절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육아 이야기, 직장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것들. 당신은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합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웃음 코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대화에서 배제됩니다.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모여 웃으며 김치를 외칩니다. 사진 속에서 당신도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녀들이 떠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방금 전까지의 시끌벅적함이 꿈만 같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외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이 더 큰 고독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데 왜 외로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눈빛입니다. 그 눈에서 나는 이제 뭐지? 라는 질문을 읽어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고, 진로 상담을 해달라고 했고,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조언을 해보려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해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과 요즘의 방식은 다릅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닦고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합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으니 요리할 필요도 줄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해온 일들이 기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 봅니다. 서예 강좌에 등록하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에게 쓸모를 주지는 못합니다. 재미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원봉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어르신들은 봉사를 받는 대상이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봉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아이러니. 당신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 그것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감정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내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 질문이 무섭습니다.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불안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나가고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릅니다. 어둠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밤 자다가 깨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합리적인 두려움임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가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심장마비인가? 걱정이 됩니다.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맥박을 재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라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혼자 집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알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누군가 알아챌까요?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친구들도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일주일, 아니 더 오래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을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응급호출 기기를 구입할까 생각해 봅니다. 목에 거는 버튼을 누르면 119에 연결되는 그런 것. 하지만 그것을 사는 순간 당신은 공식적으로 혼자 있으면 위험한 노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정이 두렵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갑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면서 조심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진 노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병원, 재활, 그리고 더 이상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살.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날 살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새벽 3시, 4시. 가장 깊은 밤입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외로움, 미래의 두려움. 모든 것이 뒤섞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요양원에 가야 할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답은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 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TV를 켜봅니다. 재방송만 나옵니다. 책을 읽어봅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외로움은 낮에도 있지만 두려움은 밤에 더 강렬합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이 무섭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합니다. 해가 뜨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것임을. 손주가 스마트폰만 봅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라고 자녀가 말합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커피숍에서 키오스크 앞에 섭니다.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초조해집니다. 결국 죄송한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젊은 직원이 빠르게 터치하며 주문을 해줍니다. 간단해요라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을 깔아보라고 합니다. 창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앱 설치부터 막힙니다.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OTP.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결국 은행에 갑니다. 창구 직원이 앱으로 하시면 편한데 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 일가 친척이 모입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당신도 끼어들고 싶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 다른 주제를 꺼냅니다. 당신의 경험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요라는 말.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이치, 인간관계의 기본, 삶의 지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건강을 잃어가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사회에서 밀려난다는 느낌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들은 아직 젊고 건강하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마치 외로움이 나이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인 것처럼. 어르신들은 원래 외로우신 거예요라고 당연시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고통스럽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노인이 나옵니다. 효도 관광, 어버이날 선물, 시니어 케어. 노인은 항상 돌봄의 대상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당신은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세대 차이는 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사람들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간극 속에서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고립감을 주는 외로움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받지 못한 채 조용히 외로움을 견딥니다. 외롭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이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외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잘 지내라고 답합니다. 친구도 나도 잘 지내라고 합니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워라고 먼저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서로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며 진짜 외로움은 감춥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특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 가르침이 이제는 짐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들을 봅니다. 다들 손주 자랑,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외로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친구들도 집에 돌아가면 외로울지 모릅니다. 그들도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 당신처럼 숨기고 있을 뿐. 외로움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젊은 사람도 외롭고 나이 든 사람도 외롭습니다. 부자도 외롭고 가난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고 억누르면 그것은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봅니다. 나는 외로워.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표현되는 순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다음 단계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있잖아. 요즘 좀 외로워. 말하고 나니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나도 그래. 그 한마디에 당신은 울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 친구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눕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니 외로움이 조금 덜합니다. 외로움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 안고 있으면 무겁지만 누군가와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힘입니다.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권리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현명함입니다. 외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날은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은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똑같은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같은 집, 같은 음악, 같은 차. 그런데 가슴이 먹먹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야라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을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자 그것은 고독에서 외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차이는 선택권에 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은 고독입니다.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거나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주말 오전 홀로 산책을 나갑니다.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봅니다. 이 순간은 고독입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점심을 혼자 먹을 때, 오후 내내 아무도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날이 있습니다. 취미에 몰두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추억에 잠길 때, 이런 순간은 혼자여도 충만합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릅니다. 같이 가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을 같이 기뻐할 사람, 나쁜 소식을 같이 걱정해 줄 사람. 이런 순간에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축복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고 내면의 풍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립심이고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독도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선택한 고독도 강요된 외로움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혼자가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고독을 즐길 수 있되 외로움에 갇히지 않는 것.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할 수 있는 관계. 둘 다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런 건지 자문해 봅니다. 진심으로 혼자가 좋은 건지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 기제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니까요. 고독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할 권리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가며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가슴 한편에 갈증이 있습니다.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당신을 조용히 괴롭힙니다. 아침에 일어나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상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특별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 TV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습니다. 하지만 혼자 웃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며 저거 봤어? 재밌지?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립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맛있네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누군가 그래? 나도 먹어볼까? 라고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 감각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그립습니다. 밖에서 예쁜 꽃을 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누구에게 보낼까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보내면 예쁘네요 라는 짧은 답만 올 것입니다. 친구에게 보내기도 애매합니다. 결국 사진만 찍고 혼자 봅니다.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봅니다. 이거 봤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놀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혼자 놀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확인합니다.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들어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들을 누군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카페에 갑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커플, 친구들, 가족들. 다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당신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공원을 걷습니다. 나란히 걷는 노부부를 봅니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와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관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 연결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귈 수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두려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다들 바쁠 텐데. 나만 외로워서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면 부끄럽지 않을까? 자존심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하루에 속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 당신의 하루를 궁금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의미에 대해. 철학적인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드뭅니다. 다들 가벼운 이야기만 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저 침묵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인간다움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과 혼자 살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갈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해도 됩니다.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그것은 정당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연결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계산대 직원이 어르신, 봉투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공손한 말투입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불편합니다. 당신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범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버스에 탑니다.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당신은 아직 건강합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을 약자로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 요양시설 부족.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다뤄집니다. 당신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돌봐야 하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를 받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치료, 어르신 건강교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모두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당신은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예방해야 하는 위험군이 아닙니다.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노인이 나옵니다. 대부분 피해자로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 고독사한 노인, 학대받는 노인. 노인은 항상 약하고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부모님 건강식품, 효도 관광. 노인은 선물 받는 사람, 챙김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즐기는 주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우리 부모님 연세가 이제. 노인분들은 원래 그래요. 당신들은 노인분들로 묶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역사가 있는데 하나로 일반화됩니다. 나이 들면 외롭지라고 당연하게 말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흔해요라고 정상화합니다. 마치 외로움과 우울이 나이의 필수 동반자인 것처럼.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로 치부됩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자녀에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거기 있는데 당신을 건너뛰고 자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인데 당신은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라는 전제. 노인분들은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요 라는 편견.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집이 세요라는 일반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듭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복지, 노인 일자리, 노인 주거 지원.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만 봅니다.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존재로는 보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단지 나이 든 사람, 돌봐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화도 나고 사랑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욕구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느린 걸음걸이.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노인답게 행동하세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인다움이란 뭘까요? 조용히 있어야 하나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 안 되나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꿈꾸면 안 되나요? 사회의 시선이 당신을 가둡니다. 노인이라는 틀 안에 당신을 가둡니다. 그 틀을 벗어나려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단순히 나이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하고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사회의 시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한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친구는 반가워했습니다. 나도 내 생각하고 있었어. 그 통화가 끝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해볼만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사진 강좌입니다. 첫날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들 나보다 젊으면 어쩌지? 나만 서툴면 어쩌지?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서툴렀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진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라고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볍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기다려지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산책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함께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적응되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SNS를 배웠습니다. 자녀가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서툴지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좋아요가 달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작은 소통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산 만큼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역사였습니다. 모든 게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주말도 있었습니다. 밤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일시적이야. 토요일에는 산책 모임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다른 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시작한 사진이 즐겁습니다. 80세에 만난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밤늦게까지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지금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가능성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이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혼자만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외롭지 않아? 라고 묻는다면 외롭지만 괜찮아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얻는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시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벽일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자녀가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사회가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떳떳하게 하세요.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다면 용기를 내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시도 자체가 이미 용기입니다. 중간 지점도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완전히 함께 하지도 않는.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혼자 있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다릅니다. 당신의 답을 찾으면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서라고 하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함 속에서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선택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정의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주인공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결말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기쁨의 페이지, 슬픔의 페이지, 성취의 페이지, 후회의 페이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빈 페이지들. 그 위에 무엇을 쓸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 장에는 무엇이 올까요? 그것은 당신이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여전히 당신이 정합니다. 완벽한 결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으니까요. 모순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감춰야 할 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신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쓰는 장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의 불안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있기에 당신은 더 인간적입니다. 더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에는 용기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받아들임에 대해, 평화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쓸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책의 마지막에 가까워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들이 가장 지혜로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깊이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장들을 채워갈 차례입니다. 혼자 쓰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들.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쓰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북적이고 다채로운 장들.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더 나은 이야기를 쓰는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유일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매일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하든 외로움을 넘어서든 당신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숨 쉬는 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 페이지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무엇이든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펜을 들어보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떨리는 손으로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지우고 다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쓸 사람은 당신입니다.